보통 개인들이 주식하면서 좀 빨리빨리 돈 벌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손실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 보고 좀 1년, 2년, 3년 이렇게 보고 긴 호흡으로 좀 공부 좀 해가면서 천천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 섹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등이 작년에 되게 강세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약간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sektor도 다시 상승세를 좀 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종합지수가 중요합니다. 종합지수가 만약에 2,700 넘어서 이렇게 쑥 가면은 이런 섹터도 다 같이 움직입니다. 네. 똑같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실적이 좋아져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종합지수가 좀 상승하고 또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은 이런 섹터에서 같이 키를 맞춰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확 급등 섹터가 나오면은 매도해줘야 되지만은 오늘처럼 조금씩 상승할 때는 좀 장기로 가지고 가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제 레인보우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차트상에서 약간 아래보다는 위로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때 제가 말했듯이 이 꽃길 양지 차트이기 때문에 매수하고 이렇게 엄지가 되면은 중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이렇게 10만 원 쑥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르메크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번에 저기서 말씀드렸고 바로 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이야기한 거지. 근데 운이 그렇게 따라준 경우인데, 자, 이 종목은 첫째 이 실적도 따라주고 기술력이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또 협력업체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실력이 기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해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약간 눌러줄 때 사면은 여기까지는 넘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 종목 제일 좋게 보고, 그리고 로봇주도 올해 한 번 정도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기간 조정 많이 거쳤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약간 이런 종목이 좀 유리합니다. 누르메카에 예를 들면은 차트상에서 에버리봇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많이 치고 갔는데 어떤 섹터에서 한 종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은 밑에 종목이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저는 올해 종목마다 좀 가는 종목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렌신스라는 종목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차트를 보고 실적을 보고 좀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T 로보틱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던데요,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자, 이 종목도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차트라는 것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 매도하고 싶은 사람 실적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제가 말했던 이 뱅선들이 주가보다 바로 아래에 있으면 거물이 밑에 이렇게 받치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가 지지된다면은 이렇게 위로 툭 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또 수급까지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실적이 또 괜찮더라고요. 화장품주요. 이제 화장품주는요. 우리가 사회 흐름이 좀 따라서 주식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마트 그리고 백화점 또 롯데쇼핑이 장사 안 되는 이유가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어느 정도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다 쿠팡 상가 동네 상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롯데쇼핑이 계속 하락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아모레퍼시픽 그치 뭐 중국에 수출이 많이 하고 어떤 메이크 그렇게 회사가 좀 옛날 이름 있을 때는 매출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뭐 대부분들이 뭐 집에서 클릭 쿠팡에서 또 사고 구매하고 또 가까운 동네에서 구매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실적은 턴되지만은 저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그래도 종목 차트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아무리 기관 외국인 사고 뭐 PBR이 낮다 그래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회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요즘 다 뭐 아무래 매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개인들 요즘은 다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구매하잖아요. 네. 그 아무래 제품 없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회사들이 많다 해도 천억 이렇게 몇백 원.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게임주 역시 요즘은 안 합니다. 게임을. 옛날에 리니지 이렇게 했잖아요. 에서부터 안 하면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매장 안 갑니다. 대부분이 쿠팡이라든지 테무, 알리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화장품 이런 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게임주도 옛날처럼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게임 잘 만들고 안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렇다면은 시대 흐름에 의해서 이런 주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마트 이런 것도요. 예? 이마트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 누가 갑니까? 젊은 사람 안 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가고 제가 백화점도 어쩌다 한번 가보면은 젊은 사람 없습니다. 40대, 50대. 그런 백화점도 더 했는데 몇 개 회사만 되는 거지 전국적으로 치면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예. 조선주는 어때요? 자, 조선주는 네. 지금 이제 원래 PBR 이익이 없으면 조선주 같은 거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PBR 정책 때문에 조선주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일단은 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는 일단은 4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중국에도 도크에 물량이 다 차가 있고 한국에 다 차 있고 그리고 현재 수주하는 것은 보면은 LPG선, 아모니아선 뭐 그다음에 이렇게 고부가치를 이렇게 많이 수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체를 이렇게 선박을 바꿔야 되는 그런 또 시기도 있고 또 무슨 뭐 해패에서 이 옛날 벙커 C를 떼서 이렇게 사용해서 배가 갔는데 지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는 계속 수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지금 PBR 때문에 그쪽에 돈이 가고 약간 그쪽에 돈이 좀 멈춘다면은 이런 종목도 제가 이런 종목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워낙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이런 자리는 매도하고 놉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지지가 되고 또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위로 가지 않겠나. 하반기 때는 약간 이렇게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저는 좋게 봅니다. 예. 그래서 종목은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이 제일 무난합니다. 예. 이 종목 정도는 외국인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분석하는 것보다는 제가 삼성중공업 깊이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큰 돈. 큰 돈이 들어오니까 나도 뭐 따라가는 거죠. 이런 생각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 우리가 삼성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요즘 또 애널리스트도 또 많이 줄여가지고 종목 분석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내 스스로 그냥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 때는 한 달 만에 많이 살 때는 계산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한 위치에서 매수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팔고 나오고요, 먼저. 그렇죠.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외국인들이 또 매도한다 하면은 또 적당히 또 매도하고. 예. 쉽게 말하면 주식은 얍실하다. 좀 우리가 뭐 친구들 중에서 밥값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좀 밉잖아요. 주식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돈 잘 쓰는 이게 아니고 친구들이 아니고 이렇게 얍삭하게 딱 보고 외국인 보고 좋은 위치에서 사서 먼저 탁 팔고 놓고 어떤 경우라도 손절 안 하는 매매법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달, 1년에 계산할 때 20%, 30%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요. 네. 조금씩 연기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 바이오 섹터, 네. 제약 바이오가 또 호재로 많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자, 저는 바이오 주식은 안 합니다. 제가 크게 당해본 적이 많잖아요. 근데 제약에서는 상관없는데 제약에서는 잘 분석해서 실적이 좋아지면 위로 가능합니다. 바이오는 매출에 비해서 거의 적자고 그리고 또 1상, 2상, 3상 하다가도 실패하면 하한가도 가기도 하고 막 급등락이 심해서 개인들은 바이오주는 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당할 때가 많습니다. 네. 소수만 좋은 뉴스를 좋은 호재를 알고 쭉 올리고 뉴스가 나오는 순간에 개인들은 이렇게 매수하면 항상 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개인들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단 제약주는 잘 분석해서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4월달
5월달, 6월달 별 영향 주식에 시장에 영향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뭐 6월달 하든 뭐 7월달 하든 원래 4월달 한다 해가지고 6월달 연기됐는데 저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실적이 잘 나오는 상태에서 네. 오히려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 호재인가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려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게 원래 4월달에 확률이 60%였는데 저번에 뭐 PPI인가 뭐 잘 네. 높게 노는 바람에 그것이 5월, 6월달 연기됐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6월달, 7월달 이렇게 계속 연기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관계 없다는 거죠. 네.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일단 대행주가 쭉 끌고 가니까 밑에 쫄병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미국은 일단 상승으로 본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AI 예.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또 작년에 많이 각광을 받은 게 의료 AI 쪽에서 뭐 뷰노나 루니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의사들 그 정원 늘린다는 것 때문에 뭐 비대면 진료 늘린다고 해서 이쪽으로 좀 바람이 가는 것 같은데 의료 AI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원래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번호, 룬이 이런 게 사실 분석이 어렵습니다. 룬이 같은 경우는 뭐 10조 매출에 5조 몇 년 후에는 뭐 5조 영업이익이 난다는데 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보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제가 말했던 이 팽선들이 발 아래에 있고 네. 수급이 들어왔을 때 현재 룬이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되죠. 그리고 여기 무너지면 손절, 기대 수익은 한 10만 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구렉스 이런 종목도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PBR 쪽으로 돈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런 놈들이 여기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끊기잖아요. 변수는 지금 PBR 네.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좀 자리를 잡고 돈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면은 이런 종목도 현재 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루닛, 분호, 쿠렉스 이런 종목은 저는 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세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네. 차트상에서 분석이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섹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제가 좀 질문을 못 드린 섹터나 빠뜨린 뭐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판이 달라졌잖아요. 네. 제가 주식이 24, 5년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제가 처음 겪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개인들이 좀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ETF 종목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배당 많이 주는 네. 그다음에 지주회사 이런 ETF가 오히려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보다는 이제는 이런 종목을 잘 분석해서 잠깐 밀렸을 때 사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한국의 정책이 PBR 정책이 이제 먹힌다면은 일본처럼 이 종목들이 많이 갈 가능성이 많죠. 네. 다른 종목보다는. 그래서 그냥 요 ETF 정도 사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와 그렇군요. 앞에 다 종목 코드를 제가 다 남겼으니까 아니면은 저 댓글로 이 코드 넘버를 한 번 정도 네. 달아주는 것도 괜찮겠죠. 네. 되게 익숙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저 고배당주 같은 것들은 고배당주 ETF 같은 거는 코세프나 코텍스나 저런 거는 코로나 때도 많이들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종목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회사들을 편입한 거죠. 이렇게 금융주 우리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노력하다 보면은 배당을 진짜 많이 해주는 우선주끼리 모아놓은 것도 저는 펀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지금 들어가면 제일 좋죠. 발품 팔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제 PBR 정책을 펼치면은 다른 펀드에서 그 종목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요쪽에를 좀 깊이 있게 종목만 자꾸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거의 손실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야. 제가 계속 코덱스 레버리지 사서 물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사서 성질 급한 사람은 매도해보면 되고 20, 30, 20%, 10% 수익 나오면 매도하고 또 밀리면 사면 되고 이 ETF가 그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ETF들은 너무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손질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원래 있는 건데 네. 그동안은 이제 약간 재미가 없고 네.
그냥 뭐 배당주 느낌 그런 거였는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니까 그 배당의 효과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네. 돈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아. 그래서 거기 ETF 펀드가 새로 정권에 있어서 개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를 편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종목 내가 기업은행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냥 요걸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종목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야, 네. 야, 진짜 이런 그 제가 저는 투자다 보니까 제가 하려고 다 뽑아놓은 거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런 ETF를 말씀해 주시는 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매매를 제가 하니까 제가 찾아가고 제가 사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대단하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저는 투자자, 예, 실전 투자자라고 항상 저보고 자꾸 전문가,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예, 바로 말 그대로 실전 투자자, 예, 저는 투자자.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또 그만큼 너무 실전에서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요. 5만 구독자를 이렇게 조기에 달성하시는 싶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2차 전지 생각 좀 해서 좀 다시 공부해보는 게 괜찮죠. ETF가 탁 만들어지고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막 2차 전지 그쪽에 편입된 종목들이 확 올랐어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맞네요. 진짜 2차 전지를 대표님께서는 그냥 막 싫다 이게 아니라 예. 정말 이렇게 보셨을 때 때가 예. 그때 너무 과열이었던 거고 예. 지금은 이제 또 들여다봐야 될 거고 그렇죠. 저는 제가 대부분이 사고 팔고 하는 하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불안하면 이 종목 말로 돌려서 안 좋게 합니다. 제가 보면 알잖아요. 얘가 이 종목 딱 공매도 칠 자리네 이러면 제가 약간 애돌려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공매도를 많이 쳐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해서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지난번에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는 요 ETF 여기 이제 본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보고 네. 예, 제가 볼 때는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 봅니다. 그래요. 예, SK 같은 경우 지주회사 뭐 자회사 뭐 자기 주식 한 25% 있거든요. 삼성물산 같은 거 되게 좋겠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중국에서 하라면은 뭐 대기업들이 또 약점도 있잖아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까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게 지주, LG 여기 쭉 비율이 있다 그죠? 이 종목 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좋죠. 그래서 저는 ETF 요 종목을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가가 예를 들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호가가 이렇게 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조금만 싸게 매도하면 다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가가 없다 하더라도 사고 팔고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들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는 종목도 있고 없는 종목도 매수 매도 전혀 상관없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 없을 수도 있군요. 없어도 내가 조금만 비싸게. 정말. 예, 그러면은 다 누가 체결시켜 줍니다. 즉, 요 LP라고 합니다. 공급자. 네. 이 회사가 발행했던 회사,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호가 다 받쳐줍니다. 네. 예, 다 이렇게 호가 받쳐주는 건 그런 경우입니다. 예, 이렇게 받치는 거 만주 개인이 물량이 아니고 예, 살 사람 사고 팔으라고 하는 거죠. 그 장중에는 조금 10원 비싸게, 20원 비싸게 매수하고 싶다 이러면 다 LP가 때려줍니다. 예, 팔 때도 마찬가지고. 팔 때도 내가 한 10원, 20원 싸게 하면은 또 LP가 사줍니다. 예. 예, 이런 것을 LP를 하기 때문에 사고 팔고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완전 꿀팁까지. 네, 그러면요 대표님 오늘도 너무 인사이트 넘치는 말씀 많이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대표님 항상 만날 때마다 너무 새로운 예. 그런 인사이트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통 개인들의 주식하면서 좀 빨리빨리 돈 벌려고 서둘다 보니까 손실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 보고 좀 1년, 2년, 3년 이렇게 보고 긴 호흡으로 좀 공부 좀 해가면서 천천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급함의 대부분이 손실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한 번 더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김혜욱 대표님 채널 10만 가자.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